하멜 표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멜 그러면 이건 사람 이름이죠. 표류기 그러면 선박이 이제 자초되고 이제 기록하는 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이제 합하면 이제 하멜 표기인데, 하멜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하멜은 뭐 네덜란드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멜 표류기는 조선 후기 네덜란드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로 생활을 기록한 표류기다. 1653년 효종 4년 심한 풍랑으로 난파된 네덜란드 무역선 선원 64명 중 36명이 제주에 상륙했다가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는데, 탈출에 성공한 기국선 서기 하멜이 억류 생활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록하였다. 책이 출간되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다투어 번역 가능했다. 우리나라에 관한 서양인 최초의 저술로서 유럽인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예리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 조선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멜의 여기에 보면은 직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서기라는 거는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서기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일부 잘못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억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저는 이 억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멜이 조선의 국왕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한 그 뱃설에 이제 직책까지 이제 받고 같이 이 조선에서 이제 활동한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뭐 하멜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니까 뭐 억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조선의 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억류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하멜이 남긴 이제 기록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거는 복장을 보면 이거는 속옷식 복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하멜이 과연 이 조선에 왔는가 의심될 정도로 이게 속옷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가옥 형태도 보는데요. 하멜이 제주도에 왔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가옥은 이런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이 서양식 건물 형태인데, 중국 대륙 남쪽 보면은 예전에 서양권 이제 문화가 많이 그 문화가 이제 전파돼가 들어와가지고 가옥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하멜이 조선에 왔다 그러면 조선의 가옥 형태를 이제 그려놔야 되는데 서구식 가옥 형태를 이제 그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멜 일지에 이제 남겨놓은 이런 사파를 보면 이분이 과연 조선에 왔는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뭐 그 기록은 앞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뭐 충실하게 잘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기록을 믿는 수밖에 없겠죠. 뭐 하멜이 이동해 놓은 경로를 보면 여기에 이제 바티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카르타인데 여기가 예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위쪽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이동해 가지고 여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가 되겠네요, 여기는. 그리고 요 이동하는 선은 요 붉은 선을 봐야 됩니다. 붉은 선이 하멜이 이제 처음 출발해 가지고 조선해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로가 됩니다. 홍콩 지나가 이제 대만에 이제 정착을 하죠. 요 대만까지 오는 그런 기간이 한 19일 정도 뭐 걸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에 이렇게 정박을 해가 이제 식량과 이제 보급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구입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멜이 계속 그 일본 그 나가사키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태풍을 이제 만나죠. 여기 이쪽 지점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태풍을 만나가 그 바람과 풍향에 의해가 이제 자초돼 가지고 이 한반도 제주도에 이제 표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의 그 한양까지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좀 하다가 나중에 그 조선의 사장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남쪽 아래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요소 부분에서 탈출을 해가 일본 뭐 히라도 섬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가사키까지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 선이 요게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경로선이 이제 되게 됩니다. 두 가지 색깔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태풍이 이 아래쪽에서 이제 불었다고 하면은,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태풍이 발생했거나,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다면, 바람의 경로는 이렇게 이제 부는 경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불겠고, 이쪽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바람, 방향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멜이 붉은 선처럼 이렇게 대만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은, 여기 어느 지점에서 이제 풍랑을 만났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쯤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바람을 만났다면은, 그러면 하면은 이쪽 바람 방향으로 의해가 이렇게 이제 이동되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붉은 선이 현재 표시되어 있는 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고,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대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동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항해를 이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왔을 수도 있겠죠. 나가사키를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단거리의 경로를 이제 채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동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동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바꿨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면은 하멜이 여기에 있다가 바람이 이제 떠밀려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주도 해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한반도 제주도 안 들어왔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 태풍의 이제 위치에 따라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땜려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왔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상하이 여기. 이거는 그냥 태풍이 발생했는 지역에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이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당시에 환경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축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우리는 살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제 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 해류의 영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이 한 군데나 이 두 군데 정도로 이제 이동이 했을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제 태풍이 오는 것을 예측했다 하면은 사실 항해가 이제 무리라 이제 판단을 되겠죠. 그러면 이 선박이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피난처로 있는 어떤 섬이나 다시 이제 대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이제 떠 있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섬이나 그 육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요거는 하멜 표기에 대한 그런 이제 번역 내용이 이제 됩니다. 요런 번역 내용은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이제 책자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재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쪽에 보면 영문을 선택하면 원래 이제 영문으로 된 그런 이제 문장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문을 잘 모르니까 뭐 한글로 번역해가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문을 보면은 이제 실제 더 또렷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다 이미지 보면 요거 좀 이미지 복장이 좀 이상하죠. 뭐 화면 표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요 이미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 조선에 왔는데 조선 복장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엉뚱하게 그려놨습니다. 이분은 석이라고 하니까 기록은 아닙니까? 뭐 미술에 이제 소질이 없어가지고 뭐 약간 이상하게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이 과연 하멜이 이제 그려놨을까요? 그것은 뭐 하멜이라는 게 하멜 표적의 원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왼쪽에 보면 이런 목차가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뭐 집 소개, 뭐 과거 역사, 발자취, 발견, 이제 표류 요런 내용인데, 요 표류 요거부터 이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멜이 뭐 출발했는 지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초하기까지의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출발지가 바타비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자카르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모사, 현재 이제 대만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전에 본 요 지도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타비아, 그리고 대만 이동해가 이제 여기 한반도 제주도까지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하멜이 제주도까지 실제 왔는가?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멜이 남긴 그 좌표 기록이나 그리고 제주도 섬에 대한 특징이 기록된 내용을 이제 보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위쪽에는 하멜이 이제 출발했는 그런 이제 날짜와 이제 상황을 적은 거고, 실제는 요 아래쪽에 보면은 하멜이 이제 좌초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지점에 상황을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이제 많은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주도의 이제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섬을 이제 그곳 사람들은 스켈로 제주도라고 이제 불렀으며,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제주도를 스켈루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켈바 에르츠라 불렀다. 이게 이제 여기랑 켈바 에르츠라고 되는데 뭐 요즘은 이것은 이제 켈파트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켈파트가 이제 지명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역사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1642년경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갤리선 켈파트가 이제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이후 제주도를 켈파트로 지정한 데서 이제 비롯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갤리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선박의 이제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선박이 이제 갤리선이 됩니다. 이 돛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여기 노를 저을 수 있는 요 두 개의 기능이 이제 복합된 그런 배를 이제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배를 이제 많이 이제 타고 이제 항해를 많이 했죠. 자, 그런 선박 이제 다양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갤리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켈파트라는 이 지명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제주도로 이제 불렀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이제 선조 이제 제주도 이제 토착민들은 이게 이제 스켈루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그곳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켈루라는 뜻이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우리나라 지명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데요. 참 희한합니다. 제주도라는 이 지명은 사실 이게 고지도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그리는 아니면은 뭐 우리는 보통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서 그리는 그런 이제 지명을 보면은 또 그것도 약간씩 달라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제주라고 이제 표기를 하죠. 인터넷에 이제 켈파트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요 형태가 이제 제주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켈파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자료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제주도가 됩니다. 요거 이제 그림 언뜻 보면 이거 제주도가 아닌 것처럼 얘기되는데요. 요거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제주도 맞아요, 이게. 제주도 해안가까지 요거는 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 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제주도가 맞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캘파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주도라는 지명은 이게 좀 세계 이제 표기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요. 현재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제주도를 보면은 서양 고지대 보면 여러 이름으로 이제 표기하고 이제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는 도적 섬이라고 이제 기록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서양에서 제주도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1세기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지도에도 제주도가 한반도의 끝부분에 그려진다. 이 지도는 1595년도 데이사라가 이제 그런 일본 지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원래 도적섬이라는 명칭은 마젤란이 1521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지금의 마리아나 제도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인데, 당시 동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대마도 일대 해상에서 출몰하는 해적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계하고죠, 도적섬이라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면은 이 지도는 한반도를 섬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제주도 이제 표기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세이세라의 일본도 1595년도 어르텔리우스의 세계 무대 제5판에 이제 수록된 지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도적도라고 그래야 적힌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영문 표기는 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7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제주도는 또 다른 이름으로 풍마도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655년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마르티니의 중국 지도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뭐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셨다면 예전에 제가 이제 마르티니의 이제 중국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장수가 한 열 몇 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주도의 지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풍마도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요 지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영상에 마르티노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세부 정보가 있겠죠. 이게 1655년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풍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풍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686년에 이제 가는데 증정광역에 천하지 여전도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 전도가 들어있다. 지도의 제목은 대청 일통 전도로 되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이다. 여기도 보면은 이 풍마도로 이제 적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 이름이 중국에서도 예전에는 제주가 아니라 풍마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고지도나 현대 이제 남아있는 그런 고지도를 보면 이 제주도라고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예로 이게 1402년도 헌일 강리 역대국 지도 이제 보관한 지도가 되죠. 이 지도는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반도에 제주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이제 표기를 보면 제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주. 이 지도는 1402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686년도 뭐쯤인데 여기서도 중국에서도 이때는 이제 풍마도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제주라는 지명이 맞을까요? 그 풍마라는 지명이 맞을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주도가 여기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이 지명이 아니고 이제 풍마도였다 그러면, 그러면 이 섬이 예전에는 뭐 다른 의미로 이제 불려졌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이제 변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풍마도가 맞다면 이런 그러면 지도들이 그러면 진짜일까요? 뭐 그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여기에 없다 그러면 뭐 신라, 고구려, 백제도 이 한반도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삼국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제주도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신라 시대 때는 이 제주가 신라의 영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하고 제주도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이제 지도로 이렇게 따져보면 신라는 보통 이렇게 경상도 뭐 이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이제 눈에 확 안 띄네요. 그리고 뭐 전라도는 요 위쪽부터 시작해가 뭐 대충 그리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요 중간에는 보통 우리 뭐 가야라고 하잖아요. 요 사이가. 그러면 여기 이제 백제,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신라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죠. 그 중간은 요 가야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역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록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신라라는 이 나라하고 제주도는 이제 가까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위치를 보면 우리는 신라는 요 정도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다 하고, 나중에는 뭐 백제도 다 통일을 하지요. 근데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에도 이 제주도라는 이 섬이 신라의 옆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제주도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 현재 경상도라고 알고 있는 이쪽 지점에 여기가 이제 제주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 그 블로그 내용도 보면 이 제주도가 풍마도라고 하잖아요. 1600년도쯤에도 이게 풍마도로 이제 불렀다니까 이 제주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는 이런 지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 혼일강릉역도의 국지도가 뭐 1402년도 이제 그랬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의심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지도들이 다 제주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세기에 이제 풍마도와 이제 더불어 켈파트가 이제 등장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17세기에 이제 켈파트가 이제 고도에 이제 등장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 켈파트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30년에 동인도 회사에서 선폭이 좁고 긴 갤리선을 제작하였는데 이 배의 이름은 켈파트였다. 그러니까 1642년경에 이 선박을 일본을 항해하다가 제주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배의 이름을 따서 그 섬을 켈파트라 이제 명명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642년으로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역사관에서의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642년경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네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네덜란드 이제 선박이 이 제주도를 이렇게 발견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선이 있거나 그 선조들이 산 그 지역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뭐 새로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조선의 이제 문화는 이제 서양이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조선의 이제 위치는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뚱따지맞게 뭐 섬을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런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 아니 일본하고 이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여기 이제 지도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 이 앞쪽을 많이 이렇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대만에서 늘 나가사키로 이렇게 무역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조선이 요 근방이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모른다.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실록의 한 내용도 보면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효정실록 11권 효정 4년 8월 6일 이제 무진 두 번째 기사. 이건 1653년. 1653년이면 이게 하멜이 이제 표류했는 그런 이제 연대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하멜이 이제 그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이제 고려를 하고 본도를 가리켜 오질도를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중원을 가리켜 대명이라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멜이 증언한 내용인지는 그러면 모르겠으나 하멜 일행 중에 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제 딱 지적을 해가 그분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남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질도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원을 이제 대명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제 통상 무역을 하면서 그 주변의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뭐 상세하게 그 문화가 뭐 어떤 건지까지는 뭐그 무역 거래하는 사람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록에 보면은 이 제주 목사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하멜 일행이 이제 표리했는 지점이 여기는 이제 제주도인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주라는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뭐 1653년이라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기록했는 그런 이제 지명과 이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 제주 목사라고 하니까 제주도라는 곳을 이제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멜 일행이 표류한 섬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본도라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하멜 일행이 이제 표류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표류한 지역에 이제 섬을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질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질도라는 게 그 뭐 제주 목사라고 이렇게 되야 되니까 제주 목사가 관할하는 그 제주도 어느 근방에 오질도 이제 섬 위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앞전에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 뭐 제주도 뭐 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뭐 풍마도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풍마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제주도를 이제 풍마도로 이제 인식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게 좀 특이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거는 1686년이잖아요. 1686년이고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이기 때문에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뭐 충정광역이나 천하지 여전도나 그런 내용을 보면 뭐 대청 일통기에 보면 이게 이제 풍마도로 이제 적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지명을 왜 이렇게 다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적었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자, 하멜 벼르기에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 사람들은 스켈루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스켈루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멜 일행들은 켈파트라고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섬은 북위 33도 32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며 꼬레이 조선 남부에서 10에서 13일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도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이 섬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북위 33도이고 32분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대식 이제 좌표로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33도 32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33도 32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현재 지점이 33에 30지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쯤 되겠네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32분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3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2면 그러면
한 이쯤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자, 한 이쯤 이제 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위치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주도에 이제 안착했다는 이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까이 있는 섬이 요거 하나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 섬이 이제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름이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도. 지도를 좀 축소해 볼게요. 하멜령이 이제 선박을 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사키에 이제 가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나가사키 아닙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태풍을 이렇게 만났다면 태풍이 이제 바람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보면은 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태풍을 이제 만났다면 현재 이쪽 지점 정도 되는 태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람과 이제 해류에 의해서 뜸밀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해 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아니면 바람이 너무나 거칠다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뭐 때문에 갔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때문에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 경로가 이제 되겠습니다. 좌표로 보면은 뭐 제주도인 것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좌표 체계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린리티 천문대에 의해 가지고 이 하멜이 기록하는 시대의 이 좌표 체계와 현재 좌표 체계는 약간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린리티 천문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1675년도 8월 10일에 세워진 영국의 이제 천문대이며 세워질 당시에 이제 이름은 왕리 그린리티 천문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1675년에 이제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하멜 표기는 하멜 표현 날짜를 보면 1653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린위치 천문대가 들어서기 이전에 아마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대의 자폐 이전에 이제 발생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린위치 천문대의 좌표가 약간 바뀌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시 정해진 천문학적 본초 자우선의 현재 지오이드를 이제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본초 자우선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본초 자우선은 원래 자우선보다 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뭐 100m라 그러면은 뭐 우리 실제 이제 육안을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좌표 체계하고 현재 이제 좌표 체계가 좀 달라졌다. 즉 현재는 동쪽으로 더 이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주도를 이제 예를 든다면 제주도 이제 좌표가 이쯤에 이제 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좌우선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서쪽에 여기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는 관측이 이쯤 이렇게 됐는데 그 그린지 천문대의 좌표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100m 정도 더 이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쯤에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찍었지만 이 좌표 체계는 예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도 정도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여기 좌우선 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한 칸, 두 칸 정도 이제 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찍은 영상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1730년 로마 가톨릭 예수의 중국지에 관한 기록에 한성 1생계가 만든 한양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조선의 수도는 두 개이다.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한 게 좌표 체계도 보면 실제는 여기에 보면은 서울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좌표 이제 기록 체계를 보면 여기 이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좌표를 기록하는 사람의 실력 따라 그 측량의 이제 그 실력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게 현대로 이제 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이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좌측으로 더 이게 1도 정도 이동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한 2도 정도 더 이렇게 치우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좌표 체계를 보면 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하멜 표류기도 뭐 당연히 이제 한반도에 있는 제주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3도 32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보면은 좌표 체계는 이제 제주도인 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이제 걸맞는 그런 이제 지역 환경이 이제 설명된 부분을 또 찾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요 위쪽으로 더 이동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건 8월 18일의 이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위치를 이제 측량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항해사는 위도를 측정하여 우리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하는 게 이제 바이르츠 제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제주에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는 또 바이르츠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얘는 켈바이르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켈자를 빼고 이제 바이르츠라고 이제 된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켈파트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지역 형태를 이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제주도는 그 한라산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는 이제 8월 16일 자소될 때 이제 기록인데요. 아침역 몸을 조금이라도 밀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해안으로 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파에서 살아남은 사람 36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는 38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하멜이 남긴 기록이나 우리 다른 그런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36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록에는 38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다르다. 정확성과 일치성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멜이 이제 표현한 그 지점에 제주 목사가 이제 담당하는 오질도라는 셈이 되고 그것이 이제 38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이름을 설명한 부분에 그 처음 부분에 다시 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켈루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제주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켈파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있는 위치가 33도 32분에 되어 있습니다. 꼬레이 조선 남부에서 12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12에서 13마일이라는 거리는 그래 이제 멀지 않은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남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제 남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 제주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의 이제 본도에서 남쪽으로 12에서 13마일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13마일이라는 건 이 거리가 이제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13마일을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이 킬로미터로 한산하면 20km가 됩니다. 20km로 계산하는 기준값은 여기에 1.609 값이 됩니다. 그러면 20km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걸로서 이제 와가지고, 조선에 이제 남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니까,
뭐 20km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위쪽에 이제 많은 이제 섬이 있으니까, 뭐 아래쪽 여기에 하단에 있는 남쪽 섬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 20km를 이렇게 꺼보면, 여기밖에 안 와요, 여기. 여기 18, 20 지점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좀 확대해보면, 이 제주도하고 상당히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멜이 이 마일을 뭐 잘못 계산했거나 뭔가를 기록을 잘못 적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전혀 이 제주도 거리하고는 반도 못 미치는 그런 거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km로 13마일이 아니라 113이라고 한번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181km가 되는데 이 181km로 한번 제가 한번 꺼볼게요. 여기서 같은 지점에서 181을 꺼보면 이거는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1이면 한 이쯤 정도 되는데요. 이러면 제주도를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뭔가 이제 기록을 잘못했거나 뭔가를 잘못 알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2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인데 북쪽에는 본토로 항해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이제 북쪽에 이제 항만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때가 이제 지금보다는 뭐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니까 이 제주도 여기 어디 북쪽에 여기에 항만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현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항만이 있기는 있네요. 여기 이게 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현대 새로 설치한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공장 부지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선박도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항만이네요. 뭐 항만이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뭐 과거나 현재나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같은 지역이라 이제 보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배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 다른 지역에는 또 항만이 있나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 항만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현재 위치하고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왼쪽으로 봐도 항만이 없네요. 요런 이제 작은 방패선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에 이제 항만이라 보기는 좀 그렇죠. 이거는 뭐, 근래에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방파제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봐도 여기는 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하나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뭐, 작은 방패제니까, 항만이라고 할 정도면은, 좀 이렇게 큰 지역을 의미하겠죠. 이것도 뭐 최근에 만들었다 그러면 예전에 여기에 뭐 항만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모른다니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지금은 현대로 봤을 때 여기 배가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도 여기에 항만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예상해보는 그런 이제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눈에 좀 거슬리네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띄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 항해하기는 매우 위험하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많기 때문에 그곳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 항해하기는 위험하다. 피난할 수 있는 항구나 닻을 내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을 놓치고 지나가면 결국 일본으로 쉽게 회류할 수 있었다.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이게?
피난할 수 있는 항구나 닻을 내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을 놓치고, 그만을 이제 놓친다면은 여기에 있는 항구 이것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계속 설명 내용이. 여기 제주도 북쪽에. 그럼 하멜이 이쪽 앞으로 이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좀 내용이 약간 이상한데요. 피난할 수 있는 항구나 닻을 내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을 놓치면, 그만이라는 거는 항구를 의미하잖아요. 위쪽에 있는 북쪽에는 본토로 항해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 여기 만이라고 하니까 이 항만을 의미하잖아요. 그 만을 놓치고 지나가면 결국 일본으로 쉽게 표류할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일본으로 쉽게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데요. 이 나가사키는 이 지도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이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멜이 가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면 하멜이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러면 제주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입니까?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설명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설명으로 해석이 될까요? 피난할 수 있는 항구나 닻을 내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을 놓치고 지나가면 결국 일본으로 쉽게 표류할 수 있었다. 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섬은 무수히 많은 보이는 펄벽과 안 보이는 절벽들, 암초들로 둘러빼어 있고 암초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곡물이 풍부하며 말과 소가 많았다. 그중 많은 양이 매년 왕에게 곡물로 바쳐졌는데 주민들은 본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으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무가 우거진 높은 산이 하나 있고 특히 나무가 없는 계곡이 많은 낮은 민둥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벼를 재배했다. 여기 이제 제주도의 이제 지리적 형태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높은 산이 하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라산일까요? 특히 나무가 없는 계곡이 많은 낮은 민둥산들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주도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산이 이제 높은 게 하나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한라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 나무가 우거진 높은 산이 하나 있고 특히 나무가 없는 계곡이 많은 낮은 민둥산들이 있었다. 이 민둥산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뭐 제주도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면은 이 주변에는 거의 나무가 없지요. 이게 하얀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거는 뭐 눈 같기도 한데 거의 뭐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주서를 의미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확인해 봤지만 지리적 위치나 이렇게 좌표 체계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주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지명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 목사가 이제 담당하는 그 지역에 오질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서양 네덜란드 기록에는 켈파트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점이 좀 다르다. 그리고 실록에는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멜이 남긴 기록에는 3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또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목차를 또 봅시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여기 신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일본인이 한 신문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멜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탈출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도를 이제 다시 보겠는데요. 하멜이 요 요수를 여기 거쳐가지고, 여기 히라도, 나가사키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질문한 그런 내용을 하멜이 답변한 기록이 됩니다. 10월 25일 통역가는 우리들을 나가사키의 장관에게 데리고 갔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심껏 답변한 질문 내용들이 있다. 아래 글을 신문 내용을 끊임없이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나? 이러니까 우리는 네덜란드인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왔다. 언제 어떻게 조선으로 가게 됐나? 1654년 8월 16일 닷새 동안 계속된 폭풍으로 스피어가 이제 자초됐다. 자, 여기에 보면 하멜이 이게 1653년에 8월 16일 이제 닷새 동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이제 출발했는 요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멜이 이제 여기 이제 대만에서 이제 식량과 이제 보급품을 다시 이제 마련을 하고 여기서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한 5일 정도 이제 항해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찍은 영상으로 거리 측정을 했을 때 대만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한 7일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예상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일 정도 항해를 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7등분 정도 이제 나누면 하멜이 항해했는 지점은 한 현재 이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났고 태풍을 만나 이제 자초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자초한 건 아니고 태풍을 만나가 이제 바람의 영향으로 계속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으로 이제 쏠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었다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치우침해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반도 제주도 쪽 가까이로 이제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 바람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풍이 오면은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내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 왕조 기록에 하멜이 일행들이 이제 정언했는 걸로 그때는 여기가 이제 명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적으로 조선 왕조가 이제 기록된 시기는 청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멜 일행들이 이 주변에 이제 국가의 이름을 말할 때 여기가 이제 명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고려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나라가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다시 중국 쪽으로 이제 돌아가거나 그러면 계속 나가사키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그 바람과 풍향에 의해서 떠밀렸다면은 이 가운데 정도 되는 이 제주도에 이제 올 확률이 더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자초되었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켈파트 제주도라 이제 불렀던 조선은 제주도랑 곳에서 이제 자초됐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포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64명이 승선했고 포 30문이 있었다. 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켈파트 제주도는 얼마나 크며 본국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15마일 정도의 둘레의 지름이고 인구가 이제 많으면 본토에서 10에서 12마일 떨어진 남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주도의 둘레가 이제 15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15마일 해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13마일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몇 킬로가 나왔나요? 20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 15마일 해보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여기 13에서 뭐 15 고쳐보이 뭐 한 30km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15 해보이 15마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24km밖에 안 나오네요. 뭐 그러면 제주도를 뭐 이렇게 둘레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뭐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몇 킬로미터를 이 둘레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뭐 단번에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확인을 해봐도 현재 제주도의 둘레는 170km가 넘습니다. 대충 이렇게 꺼도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앞전에 보세요. 24km 둘레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크기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24km 정도 될 수 있는 크기의 섬이 여기 있나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우도가 있는데 뭐 요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삭제를 하고 자 구글 어서가 있으니까 참 편리합니다. 자, 이게 바로 현대과학의 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현대과학이 우리 역사를 이제 찾아주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꺼보면 여기는 9km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하멜이 정확하게 이렇게 길이를 자기는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림짐작해가 이제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주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제 제일 큰 섬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이보다 더 큰 섬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섬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멜이 담긴 그 지형 특성으로 보면 이 제주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이 둘레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제주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위쪽에 여기 어딘가 이제 섬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써갖고 어느 항구로 들렸는가? 뭐 1653년 6월 18일 대만을 향해 파타비아를 떠났다. 배에는 대만 총통으로 뭐 여러 사람 이제 두 사람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파타비아를 떠나서 대만으로 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도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바타비아에서 출발을 해가 대만까지 이렇게 갖는 그 연대와 날짜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제주도 온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연대가 1653년 6월 18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하멜이 제주도에서 난파되는 그 연대와 날짜가 아닙니까?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하멜이 이제 난파되는 연대가 여기에 뭐 1653년 여기 이제 8월 6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53년 8월 6일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1653년 6월 18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6월 달이고 조선왕조 기록은 여기는 8월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초되기 전 두 달 전에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벨테브레라는 이제 요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벨테브레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요번이 누구냐 하면은 자, 이분이 됩니다. 자, 박연이라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박연에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얀스 벨테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인데 네덜란드인으로
인조 통치 시 유럽인 최초로 이제 기여하였다. 1627년 제주도에 표적하였고 병자호란에 참전하였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유럽을 소개했다, 이제 전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박연이라는 이분은 유럽에 돌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조선에 이제 계속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럽의 조선의 이제 문화를 전파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에 보면 벨테브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95년도 박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 이 박연이라는 분이 이제 사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분의 후손이 아직도 여기 한반도에 남아 있나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덜란드 벨테브레 박연이라는 후손이 누구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박연의 이제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있지만 뭐 이것을 다 이제 읽어 드리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상한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경우가 됩니다. 요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멜 일행이 그 프리엔 지점에 여기도 보면 지역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효정 4년 1653년 이상한 배의 한 척이 진도 해안에 자초되었다. 배에는 36명이 승선했고 그들은 두드러진 옷차림에 신장은 월등했다. 얼굴에 대해 코도 높았으며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말이나 글을 알지 못했다. 조정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박연을 내려보냈다. 박연은 이들을 보고 매우 감격해했다. 그의 수염은 눈물로 젖었다. 그는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고향 사람들이라 말했다. 그래서 왕은 박연을 통역관을 이용하기로 이제 결정했다. 수년간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았다. 그들은 무기 제조 기술과 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내 외곽에 자리한 수비대에 편입되었다. 아, 하멜 일행이 뭐 조선에 억류됐다고 하잖아요. 억류라는 말 그 자체가 뭔가요? 뭐 감시와 이제 통제를 받고 거기에 뭐 갇혀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박연이 이제 보고 들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자리한 수비대에 편입됐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됐다는 거네.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비대에 이제 편입될 정도면은 어느 괜찮은 그 직책도 맡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멜이 이제 조선의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선의 왕에 대한 그 조치 때문에 이제 억류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하면 이제 표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수비대 생활을 할 때 그 중에 한 일행이 그때 청나라 사신이 왔는데 뭐 청나라 사신 앞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도와달라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멜 일행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대우받고 이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류라기보다는 이제 하멜의 일행이 잘못된 그런 어, 그 행동 때문에 이제 더 통제를 받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당연히 조선에서도 뭐그 외부인들이 들어왔으면 다른 나라로 이제 돌려보내졌으면 이제 좋았을 건데 그때 이제 조선에 이제 정책으로 외부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이제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우리와 지낸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들 중 8명이 머무르던 남쪽 지방에서 배를 타고 탈출을 했다. 그들은 나가사키에 도달했다. 나가사키 장관은 국왕에게 그들이 일본의 속국이 하라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국왕에게 나머지 네덜란드인들 나가사키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라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란한다가 이게 화란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네덜란드 이름을 그 부르는 말이 이게 화란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박연이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하멜 일행을 이제 같이 이제 봤잖아요. 그래가 이제 반가워했다.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라 반가워했다. 이제 그러는데, 이 박연이 이제 그 하멜 일행을 맞는 지점이 여기 진도해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도해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어디일까요? 제가 진도해안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전라도 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이 진도가 이 전라도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그러면 이 제주도가 옛날에 그러면 진도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도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에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효정 4년 1653년 이상한 배의 한 척이 진도현에 자초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초된 지역이 제주도가 아니고 진도 해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효정 4년 165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여기 1653년 저 효정 4년 정확하잖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제주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제주 목사가 관여하는 제주도가 되겠고, 근데 하멜 일행이 자초되는 지점은 이 오질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하멜 일행이 남긴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또 진도 해안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하멜은 직접 자신이 겪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진도 해안이라 했을까요? 그분은 캘파트라고 제주도를 정확히 위치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좌표까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연이라는 분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은 그것을 보면은 진도 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6명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박연이라는 이분은 그때 조선의 한 관료인데 네덜란드 이제 선박이 이제 자초했다고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한양에서 직접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지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도 해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지역을 다스리는 뭐 여러 이제 관료들이나 그 행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멜 일행이 표리했는 그 지점에 지역을 잘못 그러면 기록을 했을까요? 자, 희한한 경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멜 일행이 남긴 이게 이제 표기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이 다 이제 제주도로 이제 설명을 하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왔다고 하는데 제주도 이름도 다르고 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름도 다르고 현재 이 보는 이런 사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제 그려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제주도도 보면 중원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다른 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서사라는 게 다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성이 없다. 이쪽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표기를 하고 그 지역도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아니 기록이라는 게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성도 없고 뭐 지역도 다르고 설명도 다르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멜이 이렇게 남겼을 때 바테비에서 출발해가 이 대만까지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맞는데 이제 대만에서 이제 한반도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뭐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만을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하멜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때 또 풍랑이 상당히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가사키로 이렇게 오지 못하고 그때도
바람과 풍랑이 심해가 이 앞바다 여기서 이렇게 헤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헤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대륙 중국 쪽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합니다. 그래 이제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땜래 와가지고 또 이 대만 이쪽에 이제 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보내다가 이제 날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여기서 또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또 태풍을 또 만난 겁니다. 태풍을. 이렇게 출발을 해가 이제 태풍을 또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땜래 왔다. 그때 이제 대만에서 이제 출발했을 때 이 제주도까지 왔을 때 이제 하멜이 일행이 남긴 그때 이제 5일 동안 이제 항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책을 이제 분석을 해가 5일 동안 항해했는 지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진짜 이제 하멜이 과연 이 제주도에 왔을까 아니면 여기에 진도에 여기 왔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박연이 뭐 진도에서 이제 만났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는 제주도는 아닌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하멜 유행의 책자에는 다 제주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멜이 이제 대만 출발해가 이렇게 뜸내 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진도에 이렇게 해안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제주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연이 이제 하멜 일행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멜 표류기와 조선왕조 실록의 이제 기록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순점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되시나 모르겠으나 하멜 일행이 과연 한반도 제주도에 왔을까? 아니면 박연이 만난 진도에 왔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주도를 이제 설명한 그런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하면은 어디에 왔을까? 그것이 이제 요상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